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계약 첫 수업이고요. 최근 통합과학 완자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부교재로 기출픽을 사용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편안하죠. 과학의 기본 양입니다. 과학의 기본 양. 과학의 기본 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과학의 기본 양인데 물론 여기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기본 양. 양이 뭐야? 어떤 걸 양이라 그래. 우리 전에 한번 한 적도 있지. 물리적 양. 양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측정돼야 돼. 측정된 것만을 우리가 양이라고 할 수 있어. 셀 수 있으면 그걸 우리 뭐라 그러지? 수량. 됐니? 그래서 측정되는 것들을 다 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도 셀 수 있지. 그 수량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명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양, 과학의 기본 양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양이 뭐냐라는 거죠. 자, 갑니다. 두 번째, 시간과 공간입니다. 공간 먼저 합시다. 공간. 공간이 뭐야? 조금 유식한 말로 합시다. 공간을 우리 뭐라 그래? 3차원. 그러니까 1차원이 뭐야? 점. 됐니? 2차원이 뭐야? 선. 3차원이 뭐야? 그래, 공간 X, Y, Z축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그걸 3차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공간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 X축과 Y축과 Z축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리는 공간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기다가 시간을 대입했어. 시간. 그럼 시간은 뭐야? 공간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그걸 뭐라 그러게? 그걸 4차원이라 그러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시간을 대입하는 순간 우린 뭐가 돼야 돼? 4차원이라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4차원이 뭐야? 그러면 두세기 옛날에 수업하다가 4차원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또라이? 4차원이 왜 또라이야? 4차원은 뭐야?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뭐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과학의 기본적 양이 바로 뭐야?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뭐 여기 그 시간과 공간의 규모, 그래서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규모, 공간 규모가 다양하다. 단 하나 하겠습니다. 미시세계. 미시세계 뭐야? 아주 매우 작은 세계, 매우 작은 세계. 알겠니? 여기서 기준은 어때? 없어. 어디까지가 미신지. 거시세계, 매우 큰 세계. 어디까지가 매우 큰 세계인지 기준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할 때 미시세계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세계는 우리가 미시세계라 그래. 다시 할게.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작은 세계인데 그 작은 세계의 기준이 뭐야? 라면 사람의 감각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면 우리가 그걸 미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원자의 크기, 분자의 크기 누가 더 커? 분자의 크기가 더 커. 근데 그 사람의 손으로 잴 수 있나? 눈으로 보아서 원자보다 분자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나? 사람이 만져서 원자가 분자가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 내가 느껴서 내 피부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혀로, 내 코로, 내 귀로 측정해서 비교할 수 없으면 그 정도는 미시라는 말을 쓰는 거야. 거시세계, 클 것자를 쓴 거지. 크기가 커. 얼마나 큰데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가 봐서 크기를 비교하고 대소 비교할 수 있을 정도. 아, 요 정도보다 요게 더 크네? 거시야.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크네? 거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으로
그 규모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거시세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있으니까 읽어주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적 규모, 시간적 규모를 미시와 거시로 나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책에 있어서 수소, 원자, 태양, 지구 뭐 이런 거 됐니? 어휴, 뭐 엄청난 거시세계죠. 인간의 너무 크다, 그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하나만 진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AU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AU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얼마로 정한 거야? 1로 정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큰 세계의 단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시, 거시 이런 단어만 하나 알고 있읍시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의 탐구 읽어만 갑시다.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측정. 이런 것도 읽어만 봅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의 측정을 어떻게 나타내서 뭐 옛날에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으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기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애를 뭐라 그래? 달력 그러는 거야. 니네 달력이라는 게 달로 달의 모양 가지고 어제 보름달 떴다. 그래서 올해가 음력, 정월, 대보름, 음력 15일이었어. 그리고 어제 월식이 일어났다. 어저께 수업하냐 나와서 월식을 못 봤네. 니네 봤니? 못 봤어? 왜? 뭐 했냐고. 학원에 있었어. 나도 학원에 있었는데. 우리 같은 공간에 있었구나. 같은 시간에. 알겠니? 그래, 우리 월식은 봤어야 되는데 학원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거 옛날에 어떤 새끼가 주간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주간식 썼는데 이걸 갑자기 생각난 거야. 이름이 뭐라고? 앙부 일구야. 알겠니? 앙부 일구야. 근데 이 새끼가 주간식으로 시험에 냈단 말이야. 이걸 학교 선생님이 냈나 봐. 그지? 근데 이 새끼가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알아? 양부 일부로 써가지고 됐니? 맞게 해주세요. 막 그 쫄랐던 놈이 있다. 아, 나 걔 또 생각나네. 됐니? 양부일부가 뭐야? 앙이야, 앙. 알겠니? 앙부일부야. 그래서 앙부일부는 여기 그림만 잠깐 봐도요.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없어. 됐니? 이거죠? 됐니? 천문시계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여기 뭐 있어야 돼? 둥글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핀이 있어. 그래서 햇볕을 갖다 대면, 해가 뜨면 그 해의 그림자의 위치, 이 핀이고 그 해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가 여기에 눈금을 읽어대는 거야. 그림자가 눈금을 읽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던 장치야. 알겠어요? 그래서 앙부일부로 예전에는 측정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체 일부의 길이나 신체 일부의 길이나 일정한 길이, 막대 등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정밀하게 측정한 게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사용했다고. 알겠니? 인치. 너는 인치라는 단어 있지? 1인치 몇 센치지? 1인치가? 인치 몇 센치야? 허리 몇 인치야? 우리 보통 인치 쓰잖아, 허리. 선생님 30을 입어, 30. 됐니? 그럼 30cm야? 그럼 선생님 허리가 큰일 난다. 내 허리가 30cm면 알겠니? 우리가 뭐라 불러? 30인치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인치는 보통 2.5cm단 말이야. 알겠니? 1인치는 2.5cm다.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있지? 야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야드. 알겠니? 야드라는 단위는 뭐야? 한 발자국 정도 됐대. 그때 뭐 루이 14세인가? 뭐 그 사람 난 잘 몰라서 친하지 않아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발자국이 뭐 1인치인가 1야드인가 그랬대. 0.9m 정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됐니? 왕의 한 뼘, 한 마디, 이거 뭐라 그래? 요만큼을 가지고 거리를 재기도 했었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옛날엔 그랬다는 거고. 근데 현재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야 돼? 원자나 우주와 같이 매우 큰 규모에 일어나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매우 큰 규모는 측정이 불가능했겠지. 근데 지금은 매우 큰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거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 시간은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데 뭐 자보자.
지금 우리 과학에서는 모든 건 뭐한다? 변해. 근데 우리 과학에서 절대로 불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변하지 않느냐? 빛의 속도야. 광속이야. 광속. 그러니까 광속은 무조건 불변하다 그래. 선생님 친구 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굉장히 친한 애가 있는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광속 불변의 원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지금 뭐야? 전 우주에서 빛의 속도만 불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됐니? 거리를 그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즉 세슘 원자 시계로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1초를 측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은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빛이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왜? 속도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 시간분의 뭐가 되지? 거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속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그럼 여기다가 시간만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측정한다라는 뜻이야. 별로 중요치 않아. 시험에 나올 일 없어.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틀릴 일 없고. 알겠니?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더라라는 거야. 선생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뭘 모르냐면 1초는 세슘 원자가 나오는 빛,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1, 1000만, 10만, 100만, 억, 10억, 100억 정도 된대. 그러니까 1초라는 개념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애가 약 900억 번, 1초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더래. 알겠니? 근데 나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저 900억 번을 진동한다는 건 도대체 얼마를 측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가 느낄 때는 느끼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잘 모르겠어. 현재는 그렇더래.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나도 잘 몰라서. 자, 갑니다. 그래서 현재 보자 뭐 이런 거 볼까요? 현대 측정 기술은요, 위성 위치 확인했을 때 우리가 GPS라고 그러죠? GPS를, 전자현미경을, 고속2가 전자현미경을, 원자힘 현미경을, 우주 만환경 이런 것들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라는 거지. 그냥 읽어만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앙부일구는 하나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뭐 그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시간을 측정했던 거래. 됐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학교 선생님들 수업만 좀 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지금부터는 암기합시다. 기본량. 기본량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요건 외워야 돼. 됐죠? 자, 갑니다. 기본량이 뭐지? 지금 우리 뭐 하려고 그러지?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측정해서 뭐 하려고 그래? 대소 비교를 하려고 그래야 돼. 내가 측정하는 목적이 있지. 내가 뭔가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측정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 물리적 양이야. 알겠니? 암기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량 7가지를 기본량으로 정했어. 그 7가지가 뭐야?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인데 물질의 양을, 요 물질량이야. 요 물질량을 다른 말로 하면 개수라고 하시면 돼요. 개수가 물질량을 개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7가지의 기본량이 있는 거고, 잘 들어야 돼.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기본량이 뭐야? 초야. 시간의 기본량이 초지. 이 초는 길이로 표현할 수 없어. 됐니? 잘 봐. 5초를 길이로 표현해봐. 5초를 길이로 표현해봐. 존재할 수 없어. 됐니? 초는 질량으로 표현해봐. 5초는 몇 킬로그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니? 야, 5초는 몇 도야? 15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 양은 어떻게 해도 다른 물리적 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본적 양이야. 그래서 이 기본적 양은 7가지가 있고 국제 단위에서 기본양 7가지는 우리가 통합해서 쓰기로 했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국가에서도 이 기본양 7가지는 통용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암기합니다. 시간의 기본양 뭐야? 초. 길이의 기본양 뭐야? 미터. 질량의 기본양 뭐야? 킬로그램. 전류의 기본양 뭐야? 암페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암페어입니다. 온도의 기본양 되게 조심해야 돼. 온도의 기본양 뭐야? 켈빈이야, 켈빈. 온도의 기본양은 도씨가 아니야. 우리 과학에서는 도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씨는 인간이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쓴 거야. 알겠니? 물이 어는 점 몇 도? 0도.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몇 한 거야? 100등분해서 쓴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켈빈이라는 온도를 쓰는 거지. 됐니? 도씨라는 온도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양으로.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이 광도를 쓸 리는 없는데 광도는 빛의 밝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이야. 알겠니? 그래서 뭐라 그래? 칸데라라 그래. 칸데라. 알겠니? 너희들이 쓸 리는 별로 없어. 우리가 너희들한테는 물리원까지 갈더라도 빛의 밝기를 쓰지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린 제일 많이 쓴 거 요거 쓸 거야. 몰이라고 쓸 거야. 개수야, 개수. 그래서 1몰케, 5몰케. 입자의 개수를 1개, 2개, 3개 그러지 않고 과학에서는 몰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1몰게 1개, 2몰게 2개 같은 의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개? 기본양, 국제 단위계에서는 7가지를 기본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표준 기본양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알겠니? 과학적으로는. 근데 생활 속에서는 이 기본양을 안 지키는 나라가 몇 군데 있지. 왜? 기본양의 길이가 미터 단위인데 아직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뭘 쓰지? 야드를 쓰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야드를 쓰더라도 국제 과학적으로 뭔가를 논의할 때는 야드를 쓰면 안 되겠죠. 모든 단위는 뭐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통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7가지의 기본양, 이건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건 이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고요. 두 번째, 자 간다. 됐어. 자, 유도량입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유도량.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단위는 기본량을 통해서 뭐해서 만드는 거야? 유도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도량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니? 잘 봐.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자, 갑니다. 봐봐. 우리 물리에서 제일 많이 배울 거 뭐 있지? 속력이야, 속력. 속력이 뭐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야.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잘 봐.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지. 됐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속력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라. 시간의 기본량이 뭐야? 시간의 기본량이 초. 됐니? 이동 거리의 기본량이 뭐야? 미터. 그렇죠. 이거 미터. 이렇게.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기본량 7가지가 아니지. 이 기본량 7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단위가 돼야 되겠지. 물론 우리는 단위는 세워 쓰지 않아. 뭐에 쓰는 거야? 우리가 눕혀 쓰는 거지. 이렇게 미터 per sec 이렇게 눕혀 쓰는 거지. 그러면 속력이라는 단위는 미터 per sec라는 단위를 쓸 건데 얘는 기본량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 얘는 뭐라고 불러? 이걸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도량이라는 건 기본 단위 7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단위를 다 뭐라 그래야 돼? 유도량 그러는 거야. 유도량 그러는 거야. 유도했다라는 뜻이야. 만들어낸 거야. 알겠니? 유도량. 속력은 미터 퍼 세크. 됐습니까? 속력은 뭐라고? 미터 퍼 세크. 무슨 단위와 무슨 단위를 이용한 거야? 기본량 시간과 기본량 미터를 가지고 만든 유도량인 거야.
알겠죠? 작년에 학교에서 나왔는데 정답률이 겁나 많이 떨어진 애가 있어. 무시하게 정답률이 떨어진 게 있는데 바로 뭐야? 가속도의 유도량을 물어봤어. 가속도의 유도량을 물은 거야. 가속도의 유도량. 가속도의 유도량을 물어본 거야. 가속도. 알겠니? 그래서 가속도의 유도량으로서 만든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알겠죠? 자, 간다. 가속도 어떻게 구해? 우리 겨울방학 때 예습한 친구들. 가속도는 시간 동안에 뭐 한 거지? 속도 변화량이야. 잘 봐야 돼.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야. 나중 속도에서 뭘 뺀 거야? 처음 속도를 뺀 거야.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실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봐. 유도량 만들 때 나 봐야지. 이걸 할 건데 뭐 글을 이렇게 못 쓰지. 다시 잘 써볼게.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똑같은데? 똑같지? 좀 잘 쓰면 안 될까? 처음 속도를 뺀 거야. 똑같다, 그지? 근데 유도량 만들 때 뭐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 됐어요? 해보자. 제이야. 5m 빼기 2m. 제이야. 얼마야? 3. 빨리 해, 나 바빠. 3. 몸 좀 풀어야 되겠는데? 됐어? 제이야, 다시 해봐. 얼마라고? 3. 그래, 3m. 됐니? 알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자신감 있게 안 해? 알겠어? 남자가 딱 했지? 3m 딱 그래야 되겠지? 남자는, 그지? 넌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어도, 알겠니? 자신감 있어야 돼. 나중에 여자친구 만날 때, 나랑 사귈래? 안 돼! 알겠니? 어떻게 해야 돼? 나랑 사귈래?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됐어요? 창우야, 5m 더하기 2m 얼마야? 봤지? 됐어? 7m야. 됐어? 왜? 자, 간다. 그럼 창우야. 됐니? 5m 곱하기 2m 얼마야? 다시. 5m 곱하기 2m 얼마야? 한번 다시 물어볼게. 5m 곱하기 2m 얼마야? 다시 빨리. 10m 제곱. 10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지? 자, 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조금 바빠서. 아까 뺄셈 할 때 단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내가 아까 덧셈도 해봤는데 단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즉, 단위는 유도량을 할 때 더해서나 빼서는 단위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봐. 얘는 5m에다가 2m를 곱했지. 그럼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제곱미터가 나오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곱미터 나오고 있지. 왜 그런 거야? 곱해지긴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건 지키자. 알겠니? 그 기본량으로 했을 때 더하거나 빼서는 단위는 바뀌지 않아. 하지만 곱해서는 바뀌는 거야. 즉,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작년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낸 이유가 봐.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으니까 단위가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지. 그렇지. 그래서 속도에서 속도를 뺐으니까 단위가 그대로 세크분의 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단위 그대로 세크분의 미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가속도는 시간분해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기본량이지 시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세크분의 미터가 돼야 되겠지. 얘는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바뀌었겠지. 그래서 번분수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세크 제곱이니까, 세크 곱하기니까 세크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세크 제곱이 분모가 되겠고, 분자가 뭐야? 미터 곱하기 1이니까 뭐가 돼야 돼? 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작년도 모든 학교에서 이게 많이 나왔어. 작년도. 알겠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본 거야. 됐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했겠지, 그렇게. 가속도의 단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단위를 뭐 한 거야? 유도한 거지. 하나 더 있어. 작년도 가속도와 더불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단위가 뭐냐라는 건데 이건 좀 어려워. 됐니? 그래서 가속도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었던 거고 두 번째 단위야. 작년에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는데 정답률이 너무 떨어졌어. 바로 뭐야? 힘과 같은 단위는. 즉 힘과 같은 단위야. 자, 겨울방학 때 예습한 친구들 F는 뭐 나와야 돼? MA. F는 MA가 나와야 돼. 겨울방학 때 안 배운 친구도 곧 배워. 됐니? F가 뭐야? F가 뭐야? 힘이지. 힘의 단위가 뭐야? 힘의 단위가 뭐냐고. 힘의 단위가 뭐야? 힘의 단위가. 그렇지. 뉴턴. 몇 뉴턴. 나랑 굉장히 친했다 그랬어. 저게. 나하고 굉장히 친한 애가 힘을 정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힘의 단위가 뉴턴인 거야. 뉴턴. 그게 힘의 단위가 뉴턴이지. 그럼 얘는 이꼬르. 뉴턴은 뭐랑 같은 단위겠어? 킬로그램. 질량이야. M이 질량이니까 질량의 기본량 얼마야? 킬로그램. 방금 전에 했지? 가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됐어요? 작년에 모 여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야. 즉 힘과 같은 단위를 쓰세요. 바로 답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유도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유도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기본량은 몇 가지 있어? 7가지. 100. 기본량 몇 가지 있다고? 7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수많은 단위는 전부 다 뭐야? 그 7가지를 가지고 뭐 한 거야? 유도시켜서 만들어낸 단위를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유도량의 종류는 얼마가 있을까? 무궁무진하지. 어떻게 우리가 유도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량 7가지는 암기돼야 되겠고요. 유도량이라는 단어는 그 기본량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넓이는 x하고 y를 곱한 거죠. 그래서 x, y를 곱해서 여기서 미터, 여기서 미터. 그래서 넓이는 미터 곱해서 기본량 미터 곱했으니까 제곱미터. 부피는 x축, y축 하나 더 곱하죠. z축을 곱합니다. 그러면 x축, y축, z축을 곱하면 우리 그걸 부피라 부르죠. 그래서 세제곱미터. 속력 방금 했고요. 가속도 했고요. 밀도야. 밀도 어떻게 구하지? 밀도는 뭐야?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라는 거 단위 다시 할게. 밀도라는 말은 밀도는 단위 부피분의 됐니? 뭐라고? 질량이야. 그러면 밀도의 단위는 부피의 기본량, 기본량은 없죠. 부피의 기본량 얼마가 돼야 되겠어? 세제곱미터. 질량은 기본량이 있네요. 킬로그램. 됐어요? 그러면 어이구 밀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농도 나중에 배울게요. 얼마 땅 있느냐라는 거야. 그게 다 뭐한 거야? 우리가 7가지의 기본량 가지고 단위는 유도량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량은 얼마 있어? 무궁무진한 거야, 단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도량 단위를 외울 수는 없어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 외우는 거야? 7가지는 아셔야 돼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몰, 질량. 개수 말하는 거란다. 몰, 질량. 자, 계속 갑니다. 요건 시험에 나와. 이것만 나와. 이것만. 생각보다 어렵게. 두 번째 갑니다.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잠깐 하고 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여러 가지 유도량, 넓이, 부피, 속력, 가속도, 농도, 압력, 밀도 이렇게.
두 번째,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치사한데 작년에 뭐 여고 있어. 알겠니? 니네 학교.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뒤질 뻔했어. 바로 뭐야? 접두어라는 걸 사용해.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럼 접두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측정하는 물리량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거야. 자, 물리량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다라는 건 뭐야? 기본량으로 표현했을 때 그 수가 너무 크거나 그 수가 너무 작을 때. 무슨 말인지 봐.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0.000000001m. 어때? 우리는 길이를 기본량으로 써. 미터. 근데 그 길이가 너무 작아. 0.000000001m. 이런. 그래서 편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알겠니? 또 해볼까? 반대로. 했더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미터. 자, 이번엔 어때? 그래, 너무 커서 기본량 똑같은 미터인데 그럼 둘 다 뭐야? 길이를 쟀다는 거지. 근데 얘는 0.0000001m. 얘는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미터. 불편해. 그래서 그 크기값이 너무 작거나 그 크기값이 너무 클 때 불편하다고. 이 동글뱅이를. 그러면 이 작은 수거나 이 큰 수를 뭘로 나타내자? 어디서? 접두어를 나타내서 얘를 기호로 표현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내가 9개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한 거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로 표현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얼마야? 1 나노미터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펜션 안 나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때? 1 나노미터로 표현하면 훨씬 더 편했네. 더 편한 거잖아. 알겠지? 1, 10, 100, 1000만,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어이구, 그럼 이걸 1 곱하기 10에 1 곱하기 10의 9승으로 표현하면 좋겠네. 근데 이것도 불편하니까 이거 10의 9승을 접두어 얼마로 표현하자? 기가로 표현하자. 기가. 그래서 1 기가 미터. 이렇게 접두어를 쓰면 나노나 기가처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디 있어? 키로를 제일 많이 쓰겠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야? 1000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1000kg 됐니? 다시 하실게. 쏘리. 미안해. 1000g 이렇게 쓰자고. 1000g. 됐니?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단어를 공 3개를 붙이는 걸 키로로 써서 1000g을 1kg 1000g 이렇게 쓴단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두를 쓰는 건 조금 더 뭐 하기 위해서야? 편리하기 위해서인 거야.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시험을 나는 그래 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지. 근데 낸단 말이야. 이걸 내더라니까. 알겠니? 그래서 1m는 몇 나노미터인가 뭐 이런 걸 낸단 말이야. 1m는 몇 나노미터인가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낸단단다. 됐어요? 그래서 1 나누니까 뭐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몇 나노미터야 이거는? 1m가 10의 9승 나노미터가 바보같이 썼냐? 쏘리.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니? 1m니까 나 헤매고 있어. 빨리 얘기해봐. 1m는 1m는 나노미터니까 바보냐? 됐어요? 쏘리. 됐니? 1나노미터는 바보야 이렇게 물어봤지. 내가 거꾸로 써서 그래. 1나노미터는 몇 미터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나노미터는 몇 미터가 돼야 되겠어요? 라는 거지. 이게 큰 거야? 이게 큰 거야? 이게 월등히 큰 거야. 알겠니?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가 돼야 되겠지. 요게 얼마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는 선생님들이 있더란 말이지. 또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걸 내는 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지. 내 말 이해됐죠? 이해됐어?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나노하고 더불어 이것도 하나 하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였어?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메가. 됐니? 10의 6승. 됐어요? 메가는 뭘로 유명해? 커피. 알겠니? 그래서 메가 커피 무슨 뜻이야? 겁나 많이 주겠다는 거지. 알겠니? 나한테도 있네. 쌤 친구가 이거 홍보대사야. 쌤 친구 중에 축구 되게 잘하는 애 있거든. 홍민이라고. 걔 이거 알겠니? 나랑 친해서 메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접두를 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조금만 서둘러 가야 되겠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있어? 7가지의 기본 양만 시험에 낼 수 있어. 다른 건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보고 갈게요. 자, 유도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기본 양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됐니? 자, 갑니다. 각 유도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필요한 기본 양의 단위를 골라요. 됐니? 무슨 말이야? 속력은 단위가 유도량이죠. 기본량은 될 수가 없죠. 그럼 속력의 유도량은 어떤 기본량으로 표현합니까? 라는 뜻이야.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유도량을 알기 위해서 기본량 뭐가 있어야 되겠어? 시간과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초와 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이구 부피가 나왔네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 어떻게 구해? 우리가 고체 상태에서 부피는 액체 상태에서 부필 때는 어떻게 하지? 메스 실린더 같은 데다 부어버리면 된다. 알겠니? 근데 고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X축과 Y축과 Z축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량 뭐가 있어야 돼? 킬로그램 돼 안 돼? X축 킬로그램과 Y축 킬로그램과 Z축 킬로그램을 곱하면 뭐 나오는가? 세제곱 킬로그램이요. 뭐 좀 이상하지 않나? 기본량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뭘 써야 되겠어요? 미터를 써야 되겠네요. 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기본량은 뭐가 필요하다? 미터가 필요합니다. 밀도는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당 질량이 돼야 되니까 얘는 기본량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피라는 기본량을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미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 이런 거 4번에도 있구나. 4번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게 작년에 선생님이 너희들 책 바뀌고 첫 해가 작년이었는데 작년이었어. 니네가 두 번째고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야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1학년들한테 시험에 나겠니? 그랬는데 내더라고요. 각 학교 대부분 학교 다 냈어. 알겠니? 다 냈단 말이야. 너희들 학교들 다 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보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미터야. 그럼 1000미터가 돼야 되겠네. 근데 얘를 접두어로 썼으니까 얼마의 접두어가 필요해? 1000이라는 접두어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1000이라는 접두어는 얼마가 돼야 되겠죠? 키로의 접두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키로 단위는 미터네요. 그럼 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됐니? 어이구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람이네요. 근데 이 그람은 기본량으로 쓰니까 어떻게 써야 돼? 하나, 둘, 셋 마이너스 몇 승 필요해요? 3승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승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래 밀리를 써야 되겠네. 밀리. 얼마야? 1밀리그램을 써야 됩니다. 1밀리그램을 써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야. 됐습니까? 밀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야 되는데. 됐죠? 우리가 월요일날 휴강이 한 번 있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앞 다른 반은 화목반은 내가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은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딸려서요. 그래서 뒤에 거 가겠습니다. 측정 표준 정보입니다. 자, 봅시다.
풀어놓은 걸로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자 보자. 측정 표준 정보야.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학을 들어가기보다는 과학의 기본 입구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앞에서 뭐 찾았어? 기본적 물리적 양을 찾아냈지. 그러면 그걸 갖고 뭐 하겠다는 거야? 측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측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측정하는 이유는 뭐야? 대소 비교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창우야, 너 키 얼마야? 아, 그랬어? 그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어? 몸무게 얼마야? 어이씨, 쟤야, 키 얼마야? 아, 그지? 76이지? 76! 얼마? 176cm지? 그래서 선생님이 177cm야. 그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뭘 쟀어? 그치. 길이를 잰 거지. 쟤는 176! 선생님 177! 됐니? 왜 비울어? 내가 측정해보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1cm 더 커! 컵수가 1cm 더 커! 봤지? 내가 더 커? 자식들. 그러니까 측정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대소 비교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면 됐니? 가우스가 1cm 더 크다. 자식들. 이런 거 하려고. 됐습니까? 왜? 얘야, 몸무게 얼마야? 63! 선생님, 65kg. 됐니? 몸무게는 누가 더 커? 내가. 몇 센치 더 커? 몇 센치? 몇 킬로그램 더 써? 2kg 더 커. 왜? 측정해보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더 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본량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뭐야? 측정을 통하면 뭐가 나와? 정보가 나오겠지. 그 정보로 뭐 할 수 있어?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거지. 그 표준이 바로 뭐야? 가우스야. 키가 170에 177에 몸무게는 65kg. 그게 인간의 잘생긴 몸매의 뭐가 되는 거야? 표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측정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표준을 정한 거야. 잘생김. 알겠니? 제이는 조금 모자람. 왜? 표준이 나니까. 알겠니? 표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언제나 측정하고 정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뭐 한다고? 표준을 정하는 거야. 이해됐어? 끝. 됐죠? 이번 단원이 그거야.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측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측정하는 거야. 어때?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재는 걸 측정이라 그래. 그래서 측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야. 측정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뭐야? 측정하니까 제이보다 내가 키가 1cm나 더 크잖아. 측정해보니까 제이보다 내가 몸무게가 2kg이나 더 많이 나가잖아. 바로 뭐야?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우리는 측정한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두 번째, 이것도 알아는 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만 어림잡아. 측정한 도구 없이, 측정 도구 없이 대충 그 양을 추정하는 거야.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자, 봐. 얘는 어림잡다라는 건 왜 그런 거야? 잘 봐. 어림을 왜 우리는 잡을 수 있냐면 선생님의 키를 측정해야 되겠어. 그럼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지. 그러면 도구가 필요하니까 어림잡아. 됐니? 태연아, 어림잡아. 선생님 키는 네가 태연이야. 어림잡아. 선생님 키는 얼마일 것 같아? 2m는 안 되고 170은 넘어 보이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아, 대충 2m 정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림 잡으면 뭘 필요해? 아, 내가
대충 그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어. 그럼 선생님의 몸무게는 약 50kg은 넘어 보이고 100kg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선생님의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대충 100kg 정도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어림을 잡는 이유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야?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림을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여러분들 옷 사러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여학생들 많은데. 옷 사러 갔을 때도 어떻게 해? 점원이, 이 옷 하나 주세요. 그러면 대충 어림 잡아, 무슨 사이즈를 입겠네요. 66부터 88까지 쭉 있는데, 대충 보니까 한 88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88을 입혀주거나 그러겠지. 88이면 큰 거야? 어림을 못 잡네요. 그죠? 대충 큰 걸 거야. 됐어요? 이해됐니? 어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럴 때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측정 표준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는 측정 표준은 그냥 읽어만 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만든 과학적인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다가 뭘 정해놔야 돼? 기준을 하나 정해놔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어? 측정 표준의 가장 기초적으로 길이 측정이다 그러면 1m짜리 자가 예전에 있었어. 됐니? 그래서 얘랑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1m야. 그걸 우린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부피가 있었어. 만약에 이런 부피가 있으면 그냥 하자. 부피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봐. 잘생김의 측정 표준이 누구야? 나야. 됐니? 잘생김의 측정 표준이 뭐야? 나야.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카우스랑 비슷하게 생겼으면 뭐라 그래? 잘생김 그러는 거야. 근데 대충 잡아 카우스랑 생긴 게 많이 동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 못생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잘생겼다와 못생겼다의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편하잖아. 알겠니? 여학생들 되게 많은데 그지? 나중에 어때? 야, 저 반에 저기 김모 군이 있어. 47번 김모 군인데 걔 잘생겼어 못생겼어? 할 때 얘는 뭐 잘생겼다고 쟤는 못생겼다고 얘는 글쎄 난 잘 모르겠다고 쟤는 못생긴 것 같아 쟤는 잘생겼다 그래.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기준이 카우스가 잘생김의 기준이야. 알겠니? 그럼 나랑 가까운 뭐 한 거야? 잘생긴 거고. 남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네. 야 창우야 고개 들어. 너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알겠니? 우리 창우도 저 정도면 괜찮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다 달려있고. 그거 다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창우야 괜찮아. 빳빳하게 들고 있어. 됐니? 괜찮아. 됐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측정 표준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그냥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길이의 단위, 부피의 단위, 밀도의 단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있으면 되겠다? 측정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측정 표준이 있으면 되게 좋단 말이야. 온도,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도 마찬가지야. 이게 50이라는 측정 표준이야. 그럼 이게 기준이란 말이야. 이거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돼? 과속이라 그러고 이거보다 늦으면 저속이라고 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미세 농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건 혈당량이네. 그러니까 혈당량도 얼마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넘으면 우리가 혈당량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 기준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도 측정 표준이 있어야 돼. 근데 성적이 측정 표준이 뭐에 따라 다 달라. 그지? 엄마들 눈높이에 따라 다 다른 거지? 그치? 그래, 수임이 봤을 때 엄친아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 혹시 누군지 아니? 엄친아라는 단어는 아니? 그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 나야. 얘네들은 내가 뭘 말하면 다 농담인 줄 아는데 진짜야. 선생님이 옛날에
엄친아라는 말을 선생님이 제일 먼저 썼단 말이야. 몇십 년 전에. 알겠어? 선생님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애들이 되게 불쌍하단 말이야. 왜 불쌍해? 니네 대치동이 무서운 이유는 뭐야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 법원이 있어. 바로 옆에.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들 현대고등학교하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있는데 걔네들 부모들의 직업이 대부분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그래.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되게 많은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부분 때 서울대 이상 막 엄청나게 눈높이가 높아. 그래서 거기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야? 전교에서 막 1, 2등 하는데도 별로 대우를 못 받고 살아. 알겠니? 그리고 맨날 뭐 해? 자기 사촌들은 서울대 가고 사촌들은 뭐 하버드 갔다 그러고 맨날 그러는 거지. 자기도 꽤 잘하는데. 알겠어? 뭐가 높아서 그래? 부모의 눈높이가 너무 높지. 그래서 되게 불쌍하게 산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아주 공교롭게도 바로 대치동 옆에 송파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도 선생님이 되게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송파는 어떤 동네냐면 굉장히 부유한 층이 많이 사는데 그 송파 바로 옆에 뭐 있어? 가락시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가락동 새벽시장에서 상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다고. 현금들 막 집에 몇십억씩 쌓아놓고 사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생활이 밤낮이 바뀌어 있는 거지. 낮에는 주무시고 출근을 뭐 오후 8시나 되면 저녁 때 어두워지면 그때 집을 일터에 나가신단 말이야. 그럼 새벽에 계속 시장하고 아침에 6시쯤 퇴근하고.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으시는데 집에 어른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알겠니? 그러니까 거기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애가 반에서 중간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 우와! 우리 애 이번에 반에서 중간 했잖아. 어이구 부러워라. 뭐 우리 애 이번에 반에서 꼴찌에서 3번째. 뭐 그랬었어. 알겠니? 그래서 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맞아. 미안해. 말을 엄청나게 이상한 데로 갔다 와서 바쁜데. 응? 뭔 얘기하는 거야? 뭐하다 얘기한 거야? 기준이 다르면 불쌍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도 내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엄마한테 그래. 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그래서 기준을 낮추는 방법은 아주 쉬워. 엄마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한테 봉사활동을 보내시면 돼요. 알겠니? 가출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는 집 같은 데 있지? 거기에 엄마를 봉사활동을 보내라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 애가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니? 거기 가면 애새끼들 맨날 집 나가서 사고 치고 막 이런 애들 모여 있는 데가 있어. 알겠니? 엄마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만 봉사하고 오시면 우리 애가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고. 뭐 그런 거야. 수업이 좀 이상했다. 알겠니? 뭔 얘기하다는 거야? 측정 표준 얘기하다 이게 된 거 알겠니?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 지금부터 다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다. 자, 간다. 자, 가자. 오늘 수업이 되게 이상한 데로 가네. 자, 갑니다. 신호. 잘 봐. 신호와 정보의 차이점이야. 나 봐야 돼.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신호와 정보의 차이점이야. 신호는 뭐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신호야. 자연에서 오는 빛, 소리, 지진파, 압력, 온도 이런 건 다 뭐야? 신호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다 신호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건 너희들한테 뭘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정보는 뭐냐면 그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유용한 형태로 바꾸면 그건 다 정보야. 지금 내 말이 너희들한테 들어가서 너희들은 다 내 말이 들리지? 내 말이 다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소리를 정보로 바꾸는 거,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건 너희들의 일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똑같은 학생들한테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거야. 너희들 말고도 여기서도 선생님 서울에서 수업하는 대치동에서도 똑같이 수업한단 말이야. 거의 토시가 안 틀린단 말이야. 특별한 이름들한 거의 강의가 똑같다고. 뭐가 똑같은 거야? 신호는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정보로 인식하는 건 너희들 몫인 거지. 알겠니? 하늘에서 태양빛이 오는 거야. 그건 빛인 거야.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그냥 빛인 건데 누구한테는 그게 정보가 되는 거지. 태양의 빛을 분석해서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아낸 사람도 있어. 브라운호퍼. 브라운호퍼라는 사람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분광기로 분석을 해서 태양에서 어떠한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알았지. 바로 그 빛을 정보로 이용한 거지. 우리는 그냥 신호로 느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신호와 정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단다. 됐죠? 두 번째, 센서. 됐니? 센서. 센서는 굉장히 쉬운 거야. 센서는 뭐야?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 다 센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센서가 있으면 내가 자연계에서 오는 그 수많은 신호를 뭘로 바꿔? 센서가 있으면 걔를 전부 다 뭘로 바꿔?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전기 신호는 무슨 뜻이야? 전기로 바꿔서 전기가 나한테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면 그것을 나한테 뭐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수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센서로 우리가 뭐야? 볼 수 있고 센서로 뭐 할 수 있어? 들을 수 있고 센서로 맛보는 건 좀 이상하지만 맛볼 수 있고 센서로 뭐 할 수 있어? 냄새를 맡을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센서야. 그러니까 센서는 뭐야? 아,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네요. 가스 누설 정보기 경보기에는 화학 센서가 있다.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 니네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는 거야. 가속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엊그제 산책 갔다 왔는데 산책 갔다 오니까 선생님 휴대폰에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수치를 나타내 준단 말이야. 뭐가 있어? 내가 걸을 때마다 뭐가 달라? 그렇지. 가속도가 달라져. 아까는 같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가 서. 또 어때? 앞발 가면 순간적으로 서지. 그러니까 갔다가 섰다 갔다가 섰다 갔다가 섰다는 걸 이 휴대폰이 내 몸 안에 있어서 느끼는 거라고. 됐니? 왔다 갔다를.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거. 그걸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걔가 나한테 몇 걸음 걸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걸 센서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뭐 설명해 줬어? 신호, 정보, 센서. 세 가지야. 네, 미안하지만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 지금부터는 다 암기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야. 굉장히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를 2문제 정도 낼 수 있는데 그 2문제가 아까 했던 거야. 하나 뭐였어? 기본량. 또는 그 기본량을 바꿔낸 유도량. 얘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시험에 내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아날로그가 뭐야? 자, 우리 진짜 먼저 아날로그 먼저 하자. 아날로그가 뭐야? 아날로그가? 아날로그 많이 들어봤지? 아날로그가 뭐야? 아, 우리 똘똘이 스머프태은 아날로그 뭐야? 정확하게 아날로그가 뭔지 감이 잘 안 오지? 너희들 세계는 잘 안 올 것 같아. 알겠니? 아날로그는 뭐냐면 너희들이 듣는 나의 목소리. 이런 건 다 아날로그야. 자연에서 오는 모든 소리는 다 아날로그야.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아날로그야. 아날로그라는 말은 봐. 방금 내 목소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높이라고 하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뭐 이렇게 되겠지. 되니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야. 그러니까 예전 건 다 아날로그라고 볼 수 있어. 그럼 디지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날로그의 정보를 뭘로 나타내는 거야? 수치로 나타내는 거야. 이걸 숫자. 근데 그 숫자가 1, 2, 3, 4 말고 1과 0으로만 나타내는 거야. 1과 0으로만 나타내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그러지?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를 컴퓨터 언어인 1과 0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또는 전기 신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야? 아날로그가 되는 거야. 잘 봐. 지금 너희들이 여기 앉아서 나의 강의를 듣는 건 어떤 강의를 듣는 거야? 아날로그적인 강의를 듣는 거지.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연속적이지. 근데 이게 지금 마이크도 차고 있고 카메라도 있지. 그럼 이게 저장되겠지. 그럼 너희들이 저 저장된 영상을 다시 복제해서 보려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화면으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지. 그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상을 보는 너희들만 아날로그가 보는 거지. 저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너희들은 전부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디지털로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어떤 차이가 있어?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저장과 복사, 용이하지. 이 강의가 컴퓨터에 영상이 녹화되지? 복사하는 거 어때? 겁나 쉬워. 컨트롤 C 해갖고 컨트롤 V 붙이면 갖다 금방 복사되잖아. 근데 이 강의를, 아날로그를 복사해봐. 지금 내가 했던 강의를 다 복사해봐. 아날로그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다른 방 가서 지금 이 강의를 똑같이 해야 되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알겠니? 그래서 아날로그는 복사가 좀 힘들어. 뭣도 힘들어? 저장도 힘든 거야. 내 말 이해 갔니?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아날로그는 가장 대표적인 연속적 신호라고 하는 거야. 근데 디지털은 얘를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해볼게. 이거 예로 들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럴 거야. 아리랑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노래를 잘 못하는 편이야. 아리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음이 있거나 여기서 필요 없는 음이 있거나 내가 여기서 삑살이 나는 음이 있거나 그러면 요즘은 이걸 다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돼? 요 음 지워버리고 요 음 지워버린단 말이야. 특정한 음은 지워버리고 이거 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마치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뭐 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지. 알겠니? 근데 그게 아날로그에서는 안 되지. 됐니? 내가 여기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특정한 음만 지우고 빼고 그럴 순 없지. 근데 컴퓨터 속에다 넣었다가 뺄 때는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원하는 소리,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요즘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가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옛날 가수들은 노래를 겁나 잘해야 되지만 요즘은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들도 많아. 대신 뭐야? 이렇게 춤을 잘 추거나 또는 다른 퍼포먼스가 강한 가수들도 가능하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노래를 뭘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디지털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연속적이야. 얘는 뭐야? 불연속적이야. 됐습니까? 근데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 어디 있어? 됐니? 뭐가 가장 쉬운 거야, 얘가? 그렇지. 복사, 저장이 용이하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정도는 알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바로 뭐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디지털화 특징이야. 디지털의 특징이야. 그래서 됐니?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 데 편리하는 거야. 아날로그에 비해서 용량이 적고 복사, 편집이 쉬워요. 잡음이 없어 선명한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우린 뭐라 그런다고?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보자.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21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21페이지에 있는 문제 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문제 가죠. 21페이지에 있는 문제. 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자, 간다. 그림 가는 어떤 장치. 가의 이름을 쓰세요. 가봅시다. 얘 있네요. 와우.
자연계 소리, 운동, 유체 흐름, 빛, 습도, 온도, 자연계의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신호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센서라고 합니다. 이걸 센서가 돼야 되겠죠? 그 센서가 지금 여기에 저장된 거야. 전기 신호로. 그럼 이 전기 신호는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이네요. 얘는 아날로그 신호로 보입니까? 디지털 신호로 보입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보이고 있죠? 얘는 아날로그 신호가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4번도 갑시다. 4번 그 옆에. 다양한 신호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뭘로 전환하는 기술은 정보통신 활용, 은행, 금융, 교육, 운송, 교통, 의료, 에너지 산업 등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현대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랍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야?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뭡니까? 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양한 신호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야. 그럼 어디서 얻은 거야? 자연계에서 오는 정보겠죠? 됐니? 정보를 뭘로 변환하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정보는 뭐가 돼야 돼? 센서로 들어왔겠지? 그 센서를 뭘로?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됐니? 그래서 얘는 디지털일. 됐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현대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의 지금 아날로그로 볼 수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아날로그로 볼 수 있는 게 뭐 있나? 거의 없죠? 그래서 너희들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은 다 디지털 세대인 거지. 됐어요? 하나만 더 마무리합시다.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중에 니네 그 LP판이라는 거 혹시 알아? 예전에 나온 문제인데 LP판이라고 알아? 태은이 몰라? LP판 몰라? 태은이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모를 수 있어. 됐니? 왜 까맣고 얘가 뱅 돌아. 그 까맣고 뱅 돌아가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갖다 놓지? 그럼 거기서 소리가 난다? 음반이라고. LP판. 괜찮아. 또 형편 어렵다 했다고 해서 괜찮아. 됐니? 잘 봐. 그 전에 나온 시험 문제인데 LP판은 그러면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야. 그 LP판에는 약간 홈이 파져 있는 거야, 홈이. 그래서 LP판이 돌아가면서 그 홈에 어떤 바늘을 올려놓고 그 바늘과 그 홈 사이에 무슨 음이나 마찰이 소리로 전환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색이야. 그 음색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 홈이 조금 뭉개진다든가 뭉개지면 마찰이 다르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 LP판이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는 아날로그적인 소리인 거야. 그래서 LP판 같은 거 나오면 뭐라 그래? 아날로그 감성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나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올해 선생님 33살이긴 한데 선생님 그 LP판으로 소리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선생님의 아날로그 감성이 또 있는 거지. 됐어? 또 하나만 더 할게. 혹시 니네 카세트 테이프야?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들어본 적 있어? 카세트 테이프 있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야. 알겠니? 옛날에는 그 이렇게 누르는 그걸 뭐라 그래? 있었어. 그것도 까먹었네. 옛날 말로는 마이마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품 이름이고 이렇게 누르면 카세트 테이프로 소리가 나. 알겠니? 그것도 대표적인 뭐야? 아날로그적 감성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 카세트 테이프 뭐야? 늘어나. 그래서 음이 이상하게 들려. 아리랑 아리랑이 아니라 아리랑 아라리 이렇게 쭉 늘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날로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아날로그는 사라졌지. 너희들은 전부 다 뭘로 들어? 소리를? 그때 디지털로 듣는 거지. 그런 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까지만 수업을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특별하게 풀어줄 만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표현돼서 자, 봐. 요거 기출픽이야. 지금 내가 기출픽인데요. 여기 기출픽에 몇 페이지야?
15페이지고요. 기출픽의 15페이지에 44번까지네요. 기출픽의 15페이지에 44번까지야. 알겠니? 요거는 월요일 날 수업을 안 한 관계로 숙제로 대체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 이후부터 나가는 거야. 기출픽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가 정상적인 과학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창우야, 일은 해라. 수고했어요.